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KTV 뉴스 중심 시작합니다.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 서비스 제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과 연계해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감찰반장의 감사 업무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찰반원을 새로 구성해 설 명절 전 감찰반 활동을 재개하고 한정된 감찰 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 감찰반의 역할을 중대범죄감시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조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안에 범정부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합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스포츠 윤리 준수, 지도 훈련 지침 세부 사항 등 학교 체육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구조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와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부처는 특히 가해자와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서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의 여경을 포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보강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에도 힘씁니다.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창구가 넓어집니다. 여가부는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 모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이 강화됩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연내 체육계 종사자 대상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강사가 30여 명 양성됐는데 체육계 전문 강사 규모도 이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1위를 놓고 중국과 벌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투입하며 조 1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가벼운 움직임을 보인 손흥민은 전반 13분 중국 문전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황의조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의 역할은 빛났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김민재의 머리를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은 이후에도 중국을 압도하며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연승으로 조별 예선을 마친 축구대표팀은 5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16강전은 오는 22일 두바이에서 치르며 상대는 A조와 B조, F조 3위 중 한 팀이 될 전망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두바이로 이동해 하루 휴식한 뒤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며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과 처우가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커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한 7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체불 임금액이 1조 6,400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체당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 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지실만 합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를 도와드리는 방안과 입법을 통해 노동자를 도와드리는 방안이 있다며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어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기재부와 산업부 내에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육성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인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규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다시 한번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신산업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AI 융합 인재 10,000명을 육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8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AI 개발 기업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머리카락을 인식해 가상 염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AI 산업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묻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몇십 배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거 최대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AI 유니콘 기업 10개와 데이터 AI 융합 인재 10,000명 육성에 나섭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표준 선점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2,000대 수준에서 2022년까지 8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을 접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산업혁신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관광과 보건, 게임 산업 등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과 미래차 등 8대 신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 전략회의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줄 오픈 스퀘어디가 어제 대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공간, 오픈 스퀘어 D가 전국에서 4번째로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입주 공간과 교육 컨설팅, 투자 유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